모든 것은 3년 전 새로운 부장이 부임하던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일반 회사원 남성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새로운 부장이 부임하던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2022년 봄의 일이었죠. 저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그럭저럭 평범한 직장 생활이었는데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날들이었어요. 어느 날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새로운 부장이 부임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름은 최은혜. 나이는 48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어요. 직급은 부장이니까 당연히 위였죠. 첫 출근 날이 다가왔어요. 전체 직원 회의가 잡혔어요. 회의실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도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죠. 새 부장님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살짝 긴장도 됐어요. 10살 많은 여자 상사라는 게 좀 낯설기도 했거든요. 정각 9시에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최은혜 부장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한데 묶었고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이었죠. 48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근데 표정이 좀 차가워 보이더라고요. 자리에 앉더니 서류를 펼쳤어요. 회의실을 한번 쭉 둘러보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센터 부장으로 일하게 된 최은혜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일할 때 정확한 걸 좋아해요. 최은혜 부장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면서 말을 이었어요.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 싫어하고요. 보고서는 기한 맞춰서 올려주시고 실수는 최대한 줄여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끼리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도 앉아서 최은혜 부장을 쳐다봤어요. 속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10살이나 많으면 좀 여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빡빡한 스타일이네. 일하기 좀 힘들겠는걸?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새 부장님 좀 무섭지 않아? 표정도 딱딱하고 말투도 차가워. 그러게. 나이도 많으신데 왜 저렇게 센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죠. 첫 주가 지나갔어요. 최은혜 부장은 정말로 완벽주의자였어요. 보고서에 오타 하나만 있어도 다시 가져오라고 했어요. 회의 시간 5분만 늦어도 지적했죠. 야근도 자주 시켰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더 부장님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야근이야. 집에 언제 가냐고. 그러게. 나이도 많으면서 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만 죽어나네. 저도 힘들었어요. 보고서를 3번이나 다시 작성했거든요. 최은혜 부장이 계속 수정하라고 했어요. 한 줄 한 줄 빨간 펜으로 고쳐져서 돌아왔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야근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가는데 최은혜 부장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어요. 둘 다 말이 없었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함께 탔어요. 좁은 공간 안에 둘만 있었어요. 저는 층수 버튼만 쳐다봤어요. 최은혜 부장도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최은혜 부장이 먼저 내렸어요. 저도 뒤따라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최은혜 부장이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더니 저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죠. 팀장님. 네, 부장님. 오늘 보고서 수고했어요.
3번이나 다시 작성하느라 힘들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장님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아, 네. 괜찮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요. 최은혜 부장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죠.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팀장님은 성실하세요. 그거 알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최은혜 부장이 먼저 주차장으로 걸어갔죠. 저도 차로 향했어요. 시동을 걸고 앉아 있는데 옆으로 최은혜 부장 차가 지나갔어요. 고급 세단이었어요.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핸들을 잡고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가기가 싫었거든요. 아내는 집에 있겠지만 대화는 없을 테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들 뿐이었어요. 1년 전부터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남남처럼 살고 있었어요. 딸 서윤이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고 집에는 거의 안 들어왔어요. 저는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최은혜 부장과는 여전히 업무 이야기만 했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 정도.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그런 사이였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야근이 길어지면서 시계는 벌써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사무실엔 저가 최은혜 부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각자 보고서랑 씨름하고 있었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들리는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어가자 최은혜 부장이 의자를 빼고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저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팀장님,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세요. 너무 늦었어요. 아, 네. 부장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최은혜 부장이 먼저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도 작업하던 파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15분쯤 뒤에 저도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니까 주차장이 을씨년스럽게 조용하더라고요. 차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훌쩍훌쩍 우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어디서 나는 소린지 찾아보니까 주차장 구석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보이더라고요. 최은혜 부장 차였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 아니면 가서 물어볼까? 근데 발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차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운전석을 보니까 최은혜 부장이 핸들을 꽉 잡고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고 있었죠. 소리 죽여가며 우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차창을 톡톡 두드렸어요. 최은혜 부장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보였어요. 마스카라가 번져서 눈밑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그 냉철한 부장님이 아니었죠. 최은혜 부장이 급하게 눈물을 닦으면서 창문을 내렸어요. 팀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최은혜 부장이 고개를 저으면서도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차에서 내리실래요? 혼자 오시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최은혜 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보였어요. 편의점 가실래요? 따뜻한 거라도 마시면서 좀 쉬시죠. 최은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나란히 회사 앞 편의점으로 걸어갔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라 거리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죠. 편의점에 들어가서 따뜻한 캔커피를 2개 샀어요. 밖에 있는 플라스틱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았어요.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최은혜 부장이 캔커피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고 있었죠.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혼자 계시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요. 최은혜 부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더라고요. 준석 씨,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다른 여자랑 만났대요. 최은혜 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 든 캔커피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오늘 알았어요. 그 여자가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20년이라니. 우리 딸이 22인데 딸보다도 오래 만난 여자예요. 최은혜 부장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막 답답해지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강해 보이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부장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최은혜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바보 같죠? 20년 동안 전혀 몰랐던 제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최은혜 부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맨날 일만 했거든요. 딸 키우고 집안 꾸리고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다른 여자랑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이나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뭐라고 해줘야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편의점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사실은요. 최은혜 부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아내랑 1년째 별거 중이에요. 같은 집에 살긴 하는데 각방 쓰면서 거의 남남처럼 살아요. 저도 처음 하는 고백이었어요. 회사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화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에 퇴근해서 각자 방에 들어가고 최은혜 부장이 조용히 들고 있었어요. 딸은 자취방에서 살고 집엔 거의 안 들어와요.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가 않아요. 최은혜 부장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저는 뭔가 가슴 한쪽이 뜨끔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캔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말이죠.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상사와 부하 사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같은 처지의 두 사람이었어요. 준석 씨, 오늘 고마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말 걸어줘서요. 아니에요. 혼자 힘드실까봐 그랬어요. 최은혜 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조금은 편안해 보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죠. 들어가요. 너무 늦었어요. 둘은 일어나서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각자 차에 타려는데 최은혜 부장이 한 번 더 말했어요. 준석 씨. 네, 부장님. 오늘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회사에선 아무도 모르세요.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최은혜 부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차에 탔어요. 저도 자기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앉아 있는데 옆으로 최은혜 부장차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핸들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오늘 밤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20년 동안 바람을 피운 남편, 그걸 오늘 알게 된 아내. 저도 자기 집 생각이 났어요. 1년째 남남처럼 사는 아내, 집에 안 들어오는 딸.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2주가 지났어요. 저과 채은의 부장은 여전히 업무로만 대화했어요. 그날 밤 일은 둘만의 비밀이었죠. 회사에선 아무도 몰랐고 둘 다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 채은의 부장이 미소를 지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전에는 볼 수 없던 거였어요. 저도 그럴 때면 괜히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채은의 부장이었어요. 팀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회의실로 좀 올라와 주세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볼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층 회의실로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채은의 부장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며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마주보고 앉았어요. 채은의 부장 표정이 평소와 좀 달라 보였어요.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결심한 것 같기도 했어요. 손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채은의 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준석 씨, 나 이혼 결정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이혼을요? 응. 지난주에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채은의 부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20년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이제는 내 인생 찾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부장님 인생이잖아요. 채은의 부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만났던 그날. 네. 그날 위로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준석 씨 아니었으면 혼자 울다가 집에 갔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별 말씀을요? 채은의 부장이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다시 말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요? 자꾸 생각나요. 저는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네? 준석 씨가요? 채은의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을 더 꽉 쥐고 있었어요. 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준석 씨가 좋아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부장님이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나한테 고백한 거야? 부장님, 이상하죠? 나 48이고 준석 씨는 38이잖아요. 채은의 부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10살이나 많은 여자가 부하 직원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채은의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준석 씨 생각만 했어요. 출근하면 준석 씨부터 찾게 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슴이 뛰고 채은의 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느꼈던 감정이에요. 준석 씨가 처음이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장님, 저는 10살이나 어려요. 채은의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리고 직장 상사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채은의 부장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요. 알아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이상한 얘기해서.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가는 채은의 부장.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잊어줘요. 없던 일로 해줘요. 문 손잡이를 잡는 채은의 부장.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채은의 부장이 나갔어요. 저는 그대로 자리에 서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공간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부장님이 나한테 고백했어. 10살 많은 직장 상사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봤어요. 채은의 부장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눈물 맺힌 그 눈빛, 떨리던 목소리. 준석 씨가 좋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채은의 부장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채은의 부장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어요. 저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저는 잠들기 전에 깨달았어요. 나도 부장님이 자꾸 생각나.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출근할 때도 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부장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게 뭐지? 나도 부장님이 좋은 건가? 한 달이 지났어요. 저과 채은의 부장은 서로 피하듯 지냈어요. 회의실에서 있었던 그 일 이후로 둘 다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업무 외에는 말도 섞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채은의 부장을 자꾸 찾아보게 된다는 걸요. 출근하면 제일 먼저 부장 자리를 힐끗 쳐다봤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슴이 뛰곤 했어요.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본사에서 전체 메일이 왔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부산물류센터 혁신안 작성 출장 안내. 메일을 열어보니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물류센터에 가서 혁신안을 작성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담당자 명단을 보니 채은의 부장, 저 팀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단둘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2박 3일을 부장님이랑 단둘이라니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후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채은의 부장이었어요. 팀장님, 메일 확인하셨죠? 네, 방금 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출발이래요. 준비 잘 해주세요.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출장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옷가지랑 세면도구를 챙기는데 내일이면 부장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2박 3일 동안 단둘이라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수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일찍 집을 나와서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채은의 부장이 벌써 캐리어를 끌면서 서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자 채은의 부장이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미소는 없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부장님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할 말이 없었죠. 표를 끊고 KTX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았는데 창가 쪽에 채은의 부장이 앉고 통로 쪽에 저는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하면서 서울역을 벗어나 도심을 지나니까 풍경이 바뀌었어요. 초록색 들판이 펼쳐졌죠.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채은의 부장은 노트북을 꺼내서 자료를 보고 있었고
저도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옆에 최은혜 부장이 앉아 있다는 게 계속 의식됐거든요. 가끔 부장님 손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2시간 반쯤 지나자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둘은 짐을 챙겨서 내린 다음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부산 해운대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었는데 체크인을 하는데 프론트 직원이 물었어요. 두 분 함께 오셨어요? 네, 회사 출장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방 2개 예약되어 있어요. 1206호하고 1207호요. 옆방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열쇠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12층까지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둘 다 말이 없이 층수 표시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12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왔어요. 1206호와 1207호가 나란히 있었죠. 둘은 각자 방 앞에 서서 최은혜 부장이 열쇠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짐 풀고 1시간 후에 로비에서 만나요. 오후에 부산센터 가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최은혜 부장이 1206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도 1207호 문을 열었어요.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 방이었는데 창문을 열어보니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벽 너머로 최은혜 부장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졌죠. 저는 복도로 나가서 1206호 문을 쳐다봤어요. 더 안에 부장님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또 뛰었어요. 그때 1206호 문이 열리면서 최은혜 부장이 나왔어요. 둘은 복도 끝에서 마주쳤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최은혜 부장이 먼저 시선을 돌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뒤따라가면서 2박 3일이 시작되는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은 업무로만 보냈어요. 부산 물류센터를 둘러보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저녁엔 현지 직원들과 간단한 회식을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도 각자 방에 들어갔고 밤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죠.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로비에서 만난 둘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오늘도 일정을 소화해야 했어요. 부산 물류센터로 가서 본격적인 실사를 시작했어요. 현장을 돌아보면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점들을 메모했죠. 점심시간이 됐을 때였어요. 센터장이 근처 식당으로 안내하면서 저과 최은혜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두 분 부부세요? 분위기가 딱 그렇게 보이시네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굴이 빨개졌고 최은혜 부장도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어요. 아, 아니에요. 저희 상사랑 부하 직원이에요. 그러세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네요. 식사하는 동안 저과 채은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센터장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오후 내내 실사를 마치고 저녁이 됐어요. 센터장이 저녁 회식을 제안했지만 채은혜 부장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그때 함께 하죠. 센터장이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며 보내줬어요. 저과 채은혜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에 탔어요. 택시 안에서도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지나가고 있었죠. 호텔 앞에 내려서 로비로 들어가려는데 채은혜 부장이 멈춰 섰어요. 준석 씨. 네? 바닷가 좀 걸을래요? 방에 들어가긴 아직 이른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호텔 뒤쪽으로 나가서 해변으로 향했어요. 밤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출렁출렁 들렸고
가로등 불빛이 모래사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둘은 나란히 걸으면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침묵 속에 파도 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최은의 부장이 멈춰서더니 바다를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준석 씨. 네, 부장님. 나 아직도 좋아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최은의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한 달 동안 잊으려고 했어요.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고 준석 씨 피하려고 했어요. 최은의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저는 최은의 부장을 쳐다봤어요. 달빛 아래서 부장님 얼굴이 보였는데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죠. 부장님,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멈춰 섰어요. 최은의 부장도 저를 돌아보며 멈춰 섰어요. 둘은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계속 들렸죠. 저도요. 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 부장님. 최은의 부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출근할 때도, 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도 부장님이 좋아요. 많이요. 최은의 부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저도 그 손을 꽉 잡았죠. 둘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최은의 부장이 작게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나도요. 둘은 손을 잡고 천천히 호텔로 돌아왔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서 1207호 앞에 섰어요. 둘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죠. 최은의 부장이 저를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내 방에 들어올래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은의 부장이 열쇠로 1207호 문을 열었어요. 둘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저과 최은혜는 마지막 선을 넘었어요. 10살 차이도 상사와 부하라는 관계도 모든 경계를 넘어선 순간이었어요.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둘 다 울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였거든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후 한 달이 흘렀어요. 저과 채윤의 부장의 관계는 비밀이었죠. 회사에선 철저하게 상사와 부하로 행동했어요. 업무 시간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퇴근 후엔 달랐어요. 매일 밤 통화를 했거든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방문을 닫으면 채은의 부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금방 전화가 왔어요. 1시간씩 때로는 2시간씩 통화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행복했죠. 주말엔 몰래 만났어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가서 데이트를 했어요. 손을 잡고 영화를 보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가끔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15년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거든요. 최은의 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들키면 안 됐거든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최은혜 부장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석 씨, 지금 잠깐 나올 수 있어요? 회사 밖으로요.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회사 앞 공원에서 만나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회사 밖으로 나갔죠. 회사 앞 작은 공원에 최은혜 부장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다가가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최은혜 부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준석 씨, 나 임신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요? 임신이에요. 8주래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임신이라니. 부산에서 돌아온 지 한 달. 그때 생긴 거였어요. 생리가 안 와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병원 갔더니 임신이래요. 최은혜 부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떡하죠? 저는 최은혜 부장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을요? 어떻게요? 저도 사실 막막했어요.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건지. 둘 다 기혼자였고 회사 상사와 부하였어요. 회사 규정 알잖아요. 내부 연애 금지예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회사 규정상 같은 부서 직원끼리 연애하면 둘 중 한 명은 퇴사해야 했거든요. 그럼 들키면 우리 둘 다 끝나요. 특히 임신까지 했다는 게 알려지면요. 최은혜 부장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낙태해야 할까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건 근데 나 48이에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최은혜 부장이 배를 만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딸 낳고 20년 넘게 임신 한 번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최은혜 부장을 꽉 안아줬어요. 나아요. 우리 아기 나아요. 어떻게 해요? 회사는 제가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준석 씨가 왜 나가요? 최은혜 부장이 저에게서 떨어지면서 말했어요. 내가 나갈게요. 부장님이요? 나 48이에요. 승진도 이제 끝이 보여요. 최은혜 부장이 저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준석 씨는 38이잖아요. 아직 앞날이 남았어요. 그래도 내가 결정했어요. 다음 주에 사표 낼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최은혜 부장 눈빛이 단호했거든요. 이혼도 진행할게요. 준석 씨도 아내분이랑 정리하고요. 최은혜 부장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 위해서요. 저도 최은혜 부장 배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부장님한테 이런 일까지 생기게 해서요. 미안하긴요. 행복해요, 나. 최은혜 부장이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준석 씨 아기를 가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둘은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최은혜 부장이 센터장실로 들어갔어요. 사표를 제출했어요. 센터장이 깜짝 놀라며 이유를 물었지만 최은혜 부장은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죠. 한 달 후면 퇴사했어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는 거였어요. 임신한 48살 여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죠. 최은혜 부장이 사표를 낸 지 2주일이 지났어요. 저도 결심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아내와 정리해야 했고 딸에게도 말해야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죠. 1년 넘게 별거 상태로 살았지만 정식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어요. 이혼해요. 아내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여자 생겼어요? 네. 누군데요? 회사 사람이에요. 아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주면 이혼해 줄게요. 담담했어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저녁 때 딸 서윤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자취방에서 살지만 가끔 집에 오곤 했거든요. 저는 서윤을 거실로 불러서 마주 앉았어요. 서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아빠, 새로운 사람 만났어. 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요? 응. 그리고 그분이 아기를 가졌어. 서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미안해. 누군데요? 그 여자가? 저는 입술을 깨물면서 말했어요. 아빠 회사 상사였어. 10살 많으신 분이야. 서윤이 눈이 커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10살 많은 여자요? 그것도 상사였던 사람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 서윤아, 엄마가 아빠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평생 아빠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잖아요. 서윤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0살이나 많은 여자랑 애까지 만들어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서윤이 가방을 챙겨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서윤아, 어디가? 나가요. 아빠 얼굴 보기 싫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서윤을 저는 붙잡으려 했지만 서윤이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빠. 문이 쾅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같은 시각 채은에도 딸 지우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이미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오늘은 딸에게 말해야 했죠. 지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채은애가 지우 손을 잡았어요. 엄마, 새로운 사람 만났어. 지우가 손을 빼냈어요. 아빠 말고요? 응. 그리고 임신했어, 엄마.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미안해. 누구예요? 그 남자가? 채은애가 숨을 들이쉬면서 말했어요. 회사 부하 직원이었어. 10살 어린 남자야. 지우가 벌떡 일어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10살 어린 남자요? 그것도 부하 직원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완전 미쳤네요. 지우야, 그 남자 나보다 16살밖에 안 많잖아요. 오빠뻘이에요, 오빠. 지우가 소리쳤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가 10살 어린 남자랑 애 가졌다고요? 지우야, 엄마 말 좀. 창피해 죽겠어요. 완전 망신이에요. 지우가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어디 가려고? 친구 집이요.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지우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당분간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현관문이 쾅 닫히고 채은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딸을 잃은 것 같았죠. 그날 밤 저가 채은애는 통화했어요.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준석 씨, 지우가 나가버렸어요. 서윤이도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런 상처를 주면서까지요.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부장님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선택한 거예요. 채은혜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이 아기는 우리가 지켜야 해요. 네, 꼭 지킬게요. 양쪽 가족 모두 등을 돌렸어요. 딸들은 연락을 끊었고 아내들은 이혼 서류만 보내왔죠. 회사 동료들도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어요. 부장이 부하 직원이랑 임신해서 퇴사했다고. 그 부하 직원이 저는 나고 저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았어요. 점심시간엔 혼자 밥을 먹었고 휴게실에 가면 사람들이 대화를 멈췄죠. 하지만 저는 견뎠어요. 채은혜와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였거든요. 모든 걸 잃었지만 둘만은 남았어요. 그리고 곧 태어날 작은 생명.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1년 반이 지났어요. 저가 채은혜는 좁은 원룸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부엌이랑 방이 하나로 붙어 있고 화장실만 따로 있는 구조였죠. 작년 겨울에 아들 준우가 태어났어요. 이제 생후 6개월이 된 아기였는데 밤마다 울어대서 둘 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채은혜는 50살이 됐어요. 출산 후 몸이 회복되자마자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나이 때문이었어요. 이력서를 넣으면 면접 기회조차 안 왔고 간혹 면접을 봐도 나이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월급은 250만 원이었어요. 회사에서 눈총 받으면서도 버텼는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월세 40만 원에 공과금 10만 원, 분유값과 기저귀 값에 30만 원이 나갔어요. 식비로 50만 원 쓰면 남는 돈은 100만 원 남짓이었죠. 저 이혼 위자료랑 재산 분할로 거의 다 날아갔고 채은혜도 남편이랑 재산 정리하면서 빚만 남았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준우가 열이 나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채은혜가 안아보고 재워보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열이 38도를 넘어가면서 준우 얼굴이 빨개졌어요. 준석 씨, 준우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시계를 봤는데 밤 10시였어요. 동네 소아과는 다 문을 닫았고 응급실밖에 갈 데가 없었죠. 응급실 가야겠어요. 채은혜가 지갑을 열어봤는데 현금이 3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도 지갑을 확인했지만 2만 원이 전부였죠. 통장엔 10만 원 남짓 남아 있었는데 이번 주 식비로 써야 할 돈이었어요. 응급실 가면 진료비랑 약값 합쳐서 최소 10만 원은 나올 텐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죠. 해열제 먹이고요. 채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준우한테 해열제를 먹였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준우는 계속 울었죠. 안 되겠어요. 병원 가야 해요. 저는 준우를 안고 일어났어요. 채은혜도 재킷을 챙겨서 입었죠. 근처 응급실로 갔는데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오니 12만 원이 나왔어요. 카드로 긁었지만 한도가 거의 다 찼다는 문자가 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채은혜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준우를 안은 채로 채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다음 주 월급 나오면 되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준우를 재우고 나서 둘은 부엌 바닥에 앉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계란 서너 개랑 김치밖에 없었죠. 준석 씨, 미안해요. 채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준석 씨 인생 완전히 망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 때문에 회사에서 눈총 받고 딸이랑도 연락 끊기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잖아요. 채은혜가 무릎을 꿇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50살 여자가 애까지 낳아놓고 돈 한 푼 못 벌고 준석 씨한테 집만 대고 있어요. 저는 채은애를 안아줬어요. 채은애가 저 품에서 흐느꼈죠. 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니. 준호 아플 때 응급실도 바로 못 가는 가족이 뭐예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후회 안 해요. 단 한 번도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저는 채은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을 닦아주면서 말했죠. 힘들긴 해요. 근데 행복해요, 나. 채은애가 저를 쳐다봤어요. 부장님이랑 준우랑 함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채은애가 다시 울면서 저를 껴안았어요. 둘은 그렇게 부엌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창밖으로 밤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원룸 창문에 빗소리가 톡톡 떨어졌죠. 옆방에서 준우가 자면서 가끔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과 채은애는 준우 방으로 가서 아기 옆에 누웠어요. 준우 작은 얼굴을 보면서 둘 다 생각했어요. 이 아기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지쳐가고 있었어요. 돈 걱정, 일자리 걱정, 미래 걱정으로 매일 밤 잠을 설쳤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몰랐고 채은애는 면접 보러 다녀가 문전박 대당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50살 여자가 6개월 아기 키우면서 일자리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둘 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날 밤 준우가 열이 떨어지면서 편하게 잠들었어요. 저과 채은애도 아기 양옆에서 손을 맞잡은 채로 잠들었죠. 좁은 원룸 빌라에서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 가난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또 지났어요. 서유는 이제 17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아빠랑 연락을 끊은 지 2년 반이 흘렀죠.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빠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했고 서유는 엄마랑 새아빠랑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서유는 엄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아빠 필체로 쓰인 주소였는데 2년 전에 이혼 서류 보낼 때 적어 놓았던 거였죠. 서윤은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 서윤도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아빠가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서윤은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촌이었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주소를 확인했는데 2층 구석에 있는 방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문 앞에 섰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서유는 복도 끝으로 물러나서 숨었어요. 그리고 아빠 집 창문을 몰래 쳐다봤죠. 커튼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어요. 좁은 원룸이었는데 부엌이랑 방이 붙어 있었죠. 아빠가 보였어요. 등에 아기를 업고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서유는 숨을 멈췄어요. 아빠가 아기를 업다니. 아기가 뒤에서 아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옹알거렸고 아빠가 뒤돌아보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어요. 그때 여자가 나타났어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오더니 아빠 옆에 섰죠. 그 여자였어요. 아빠가 만난 10살 많은 여자. 서유는 가슴이 뛰었는데 처음으로 그 여자를 제대로 보는 거였거든요. 나이 들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여자가 아기한테 다가가서 뽀뽀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게 보였어요. 아기가 까르르 웃으면서 손뼉을 쳤죠. 아빠가 라면을 다 끓여서 그릇에 담았고 세 식구가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좁은 집이었고 밥상도 낡았고 가구도 다 헝거였지만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창문 너머로 아빠 웃음소리, 여자 웃음소리, 아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유는 벽에 기대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빠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좁은 원룸에서 아기 업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근데 행복해 보였어요. 진짜로 행복해 보였거든요. 서유는 2년 반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아빠한테 소리치고 집을 나온 그날. 아빠 미쳤다고 10살 많은 여자랑 애 만들었다고 욕했던 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던 날. 그런데 지금 보니 아빠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가난하고 힘들어 보였지만 저 안에서 웃고 있었거든요. 서유는 또 창문을 들여다봤어요. 아빠가 아기한테 라면 국물을 시켜서 먹여주고 있었어요. 여자가 옆에서 아기 입을 닦아주면서 아빠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따뜻했어요. 서유는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나이도 주변 시선도 돈도 다 포기하면서까지 저렇게 좁은 집에서 살면서까지 함께 있는 거구나. 서유는 눈물을 닦으면서 돌아섰어요. 초인종을 누를 수 없었거든요. 아직은 아빠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2년 반 동안 연락 끊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서유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돌아봤어요. 아빠 집 창문에서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서유는 생각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나 혼자 생각만 했어요. 아빠가 미쳤다고, 이상하다고, 창피하다고. 근데 아빠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것뿐이었구나.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보면서 서유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용기 내서 아빠한테 갈 거예요. 미안하다고,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서유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조금은 안심이 됐죠. 아빠가 저렇게 웃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같은 시기였어요. 지우는 이제 24이 됐고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엄마랑은 여전히 연락을 끊고 있었죠. 2년 반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엄마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지우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중년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네, 누구세요? 나 이모야. 네, 엄마 친구 김선영. 지우는 기억이 났어요. 어렸을 때 자주 집에 놀러 왔던 엄마 친구였죠. 아, 선영 이모.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네, 엄마한테 들었지. 지우야, 너 지금 시간 있니? 지우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 내일 점심때 만날 수 있어? 지우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선영 이모를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죠. 선영 이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너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아니요.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왜?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10살 어린 남자랑 애까지 낳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선영 이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야, 너가 몰랐던 얘기 하나 해줄게. 지우가 고개를 들어 이모를 쳐다봤어요. 너 아빠 말이야.
20년 동안 바람 폈어. 지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20년 동안 여자만 5명이었어. 지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10년 전부터 알았지. 선영 이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근데 참았어. 너 키우느라 집안 체면 때문에.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알고 있었어요? 응. 20년 내내 참으면서 살았지. 선영 이모가 지우 손을 잡았어요. 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밤 울면서 나한테 전화했어.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너 앞에선 절대 안 울었잖아. 너한테 상처 줄까 봐. 지우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내 엄마는 20년 동안 죽은 결혼 생활하면서 살았어. 선영 이모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저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웃는 걸 봤어, 나.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로 행복해 하더라고. 나이 차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행복했어. 지우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물론 힘들게 살고 있지. 돈도 없고 좁은 집에서 애 키우면서. 선영 이모가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근데 지우야, 너 엄마는 그래도 행복해해. 이모, 너는 엄마가 10살 어린 남자랑 있는 게 창피했겠지. 근데 생각해봐. 선영 이모가 커피잔을 들면서 말했어요. 너 엄마는 48배 처음으로 사랑받았어. 진짜 사랑을요? 지우는 테이블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선영 이모가 지우 등을 쓰다듬어 줬죠. 울어. 내가 몰랐으니까. 지우는 한참을 울었어요.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울음을 그치고 나서 지우가 물었어요. 엄마, 지금 어떻게 지내요? 힘들게 살아. 근데 행복해. 선영 이모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채은애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지우는 그 사진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정말로 행복해 보였거든요. 너 동생 준우래. 귀엽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진을 계속 쳐다봤어요. 동생이라니. 이모, 저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해요?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축하한다고 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 엄마 주소 알려주세요. 찾아가고 싶어요. 선영 이모가 미소를 지으면서 주소를 적어줬어요. 지우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카페를 나와서 혼자 걸으면서 지우는 생각했어요. 나 정말 최악이었구나. 엄마가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처음으로 행복을 찾았는데, 나는 창피하다고 이해 안 된다고 엄마를 버렸구나. 2년 반 동안 연락도 안 하면서 지우는 주머니에서 주소를 꺼내서 쳐다봤어요. 다음 주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동생도 보고 저 씨한테도 인사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용서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빠한테 속으면서도 참았던 엄마. 나 키우느라 20년을 버텼던 엄마. 그리고 48배 처음으로 사랑을 만난 엄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40살이 됐고 채은애는 50살이 됐어요.
준우는 이제 두 돌을 맞이하게 됐죠. 세 식구는 여전히 좁은 원룸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채은혜가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는데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시급 9,000원짜리 파트타임이었지만 그나마 돈을 벌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둘이 합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여전히 빠듯했지만 3년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준우한테 밥도 제대로 먹일 수 있었고 아플 때 병원도 바로 갈 수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오늘은 준우 돌잔치 날이었어요. 집에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큰 잔치는 못했거든요. 채은혜가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는 준우한테 새 옷을 입히면서 웃었어요. 준우가 까르르 웃으면서 손뼉을 쳤죠. 우리 준우 오늘 돌잔치네. 벌써 2살이야. 채은혜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면서 말했어요. 준석 씨 몇 시에 오신대요? 1시요. 김주임이랑 박 대리님. 초대한 사람은 회사 동료 2명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초대할 수가 없었죠. 가족도 친구도 다 연락이 끊겼고 초대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채은혜가 거실을 둘러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초라했어요. 작은 밥상 위에 떡이랑 과일이 조금 놓여 있었고 준우 돌잡이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다른 집 돌잔치는 호텔에서 하고 하객도 100명씩 오는데 우리 준우는 이렇게 조촐하게밖에 못해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라도 축하해주면 되잖아요. 채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서러움이 어려 있었어요. 1시가 됐고 회사 동료 2명이 도착했어요. 작은 선물을 들고 와서 준우한테 건네줬죠. 5명이 밥상 앞에 둘러앉아서 준우 돌잡이를 시작했어요. 저는 준우 앞에 물건들을 놓았죠. 돈, 책, 마이크, 실 여러 가지가 놓여 있었는데 준우가 손을 뻗어서 실을 잡았어요. 오, 실 잡았네. 준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거야. 다들 박수를 쳤고 준우가 웃으면서 실을 흔들었어요. 저는 준우한테 돌반지를 채워주면서 말했죠. 준우야,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아빠가 많이 사랑해. 채은혜도 준우를 안아주면서 웃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마음이었죠. 다른 아이들처럼 큰 잔치는 못해주지만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죠.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는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었어요. 서윤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빠, 저는 얼어붙었어요. 서윤이라니 3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서윤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죠. 축하해요. 준호 돌잔치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늦었지만 준호 누나 왔어요. 저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서윤을 껴안았어요. 서윤도 아빠를 껴안으면서 울었죠. 미안해요, 아빠. 나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서윤이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난주에 몰래 왔었어요. 창문 밖에서 봤는데 아빠가 준우 업고 라면 끓이는 거. 서윤이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힘들게 사시는데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 혼자만 생각했구나. 저는 서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엄마도 이제 괜찮아요.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서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채은혜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서윤이 채은이한테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3년 늦었지만 인사드려요. 채은애도 눈물을 흘렸어요. 서윤아, 고마워 와줘서. 서윤이 준우한테 다가가서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준우가 서윤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죠. 준우야, 나 누나야? 늦게 와서 미안해. 준우가 웃으면서 서윤한테 손을 뻗었고 서윤이 준우를 안아주면서 울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감동해서 눈물을 닦고 있었고 거실은 눈물바다가 됐죠.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두 놀라서 문을 쳐다봤어요. 채은애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우였어요. 딸 지우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채은애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지우라니. 3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대학생이었던 지우가 이제 직장인이 되어 있었죠. 선영 이모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가 20년 동안 바람 폈던 거. 지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엄마. 채은애가 지우를 껴안았어요. 모녀가 문 앞에서 울면서 안고 있었죠. 축하해요, 엄마. 행복 찾아서요. 채은애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지우가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우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지우 씨, 와줘서 고마워요. 지우가 저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늦게 인사드려요. 지우가 준우한테 다가가서 꽃다발을 내려놓았어요. 준우가 지우를 쳐다보면서 웃었죠. 준우야, 나 누나야? 동생 생긴 거 환영해. 준우가 손을 뻗어서 지우 손을 잡았고 지우가 준우를 안아주면서 울었어요. 거실에 7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 채은혜, 준우, 서윤, 지우, 그리고 회사 동료 2명. 모두 울고 있었지만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준우 돌잔치가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될 줄은 몰랐죠. 서윤이 케이크 상자를 열어서 초를 켜고 지우가 꽃다발을 준우 옆에 놓았어요. 모두 준우 주위로 모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준우가 손뼉을 치면서 웃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준우가 초를 불었는데 저는 도와줬죠. 모두 박수를 쳤고 준우가 까르르 웃었어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서윤과 지우가 준우를 번갈아 안아줬어요. 두 누나가 생긴 준우는 행복해 보였죠. 저과 채은애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3년 동안 잃었던 딸들이 돌아왔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웠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오후 좁은 원룸 빌라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준호 돌잔치는 눈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끝났죠. 그로부터 2년이 또 지났어요. 저는 42이 됐고 채은애는 52이 됐어요. 준호는 이제 4살이 됐는데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세 식구는 여전히 그 좁은 원룸 빌라에서 살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채은애는 마트 계산대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돈은 여전히 빠듯했어요. 큰 집으로 이사갈 여유도 없었고 저축할 돈도 없었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주말마다 서윤이 놀러 왔거든요. 서윤은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주말이면 준우 보러 왔어요. 준우도 서윤 누나를 무척 좋아했죠. 지우도 한 달에 2번씩 엄마를 찾아왔어요. 회사 다니느라 바빴지만 시간 내서 꼭 들렀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거실에 5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 채은혜, 준우, 서윤, 지우.
좁은 거실이었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준우가 서윤이랑 지우 사이에 앉아서 블록을 쌓고 있었고 두 누나가 번갈아가며 도와주고 있었죠. 누나들 이거 봐. 탑 만들었어. 서윤이 웃으면서 준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와, 준우 잘 만들었네. 지우도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우리 준우 대단한데? 부엌에서 채은애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화장실에서 준우 목욕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서윤이 설거지를 도왔고 지우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죠.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주말 저녁이었죠. 하지만 저가 채은이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거든요. 밤 9시쯤 서윤과 지우가 돌아갔어요. 저는 준우를 목욕시키고 재웠죠. 준우가 잠들고 나서 저가 채은애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밤하늘에 작은 달이 떠 있었죠. 채은애가 저 손을 잡으면서 물었어요. 준석 씨, 네? 후회 안 해요? 저는 채은애를 쳐다봤어요. 뭘요? 나랑 결혼한 거요. 준우 낳은 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힘들잖아요. 여전히 돈 없고 집도 좁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긴 해요. 근데 행복해요. 채은애가 눈물이 글썽했어요. 진짜요? 진짜요. 부장님이랑 준우랑 함께 있으니까요. 채은애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직도 부장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웃었어요. 습관이에요. 5년 넘게 그렇게 불렀는걸요. 둘이 웃으면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작은 달이 보였죠.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돈이 없었고 집은 좁았고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에서 눈총을 받았고 채은애는 쉰둘의 나이에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죠. 준우는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 나이가 많다고 놀림받기도 했고 큰 집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짜 행복했어요. 좁은 거실에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 주말마다 딸들이 찾아오고 준우가 누나들이랑 노는 걸 보는 이 순간. 돈은 없지만 함께 저녁을 먹고 좁은 집이지만 웃음소리로 가득 찬 이 순간. 저과 채은애는 서로를 안아줬어요. 10살 차이, 상사와 부하, 모든 경계를 넘어서 만난 두 사람.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가족들도 처음엔 등을 돌렸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어요. 진짜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는 걸 증명했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준우 방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과 채은애는 손을 꽉 잡은 채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죠. 저는 진짜 사랑에는 나이도 직급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힘들고 험난한 길일 수도 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